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다 보니 어릴 때부터 드라마에 나오는 따뜻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어릴 때의 무서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드물게 연애하고 결혼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는 부산 출신으로 외할머니와 함께 바닷가 마을에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어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엄마는 어릴 때부터 도와서 생선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한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손질과 배달 일을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이라도 해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는 얼굴에 있는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 화상을 입어 오른쪽 눈 아래와 뺨이 상처를 입어 얼굴이 울퉁불퉁했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 한마디도 견딜 수 없었던 엄마는 언제나 야구 모자를 쓰고 머리를 숙여 다녀야만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화를 참으며 엄마를 기르고 엄마가 실망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더욱 더 속상해했습니다. 정수가, 민수는 전에 얼음 좀 데려줄 거야. 야구 선수처럼 굴러다니면 얼마나 힘이 빠지냐. 루가이, 왜 항상 머리를 숙이고 다니냐? 제주도에서 온 줄 알았겠네. 그래, 나의 얼굴을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해. 화상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너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 알았으면 그때라도 내 얼굴을 수술해줬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누구 탓을 할 거야? 또 시작이야. 얼른 가져올게. 어깨가 축 처진 엄마의 등 모습을 보며 외할머니는 울음을 참는다. 촌엄마가 얼음 좀 가져오라는데 정수야, 가져왔니? 그래, 오늘 날씨 정말 더우네. 얼음을 채우자마자 녹아 없어지기 전에 다들 가져가야 해. 이 정도 가져가면 됐을 거야? 내 정수가 아지아가 아는 사람이 서울의 유명한 피부과 의사를 알고 있다. 너 흉터 수술을 한다면 어떨까? 왜 해야 해? 돈만 많이 들고 결국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너도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내 얼굴이 예뻐서 흉만 조금만 가려도 좋을 것 같은데 저런 여자랑 누가 결혼해? 나는 갈 거라. 외리에서 가까이 다가가자 난리가 났다. 오늘 정말 더워. 일찍 해야겠다. 그래도 깔끔히 다 팔아야지. 그래, 엄마, 잠깐 은행에 갔다 올게. 갔다 온 건가? 이 폭염 속에서 시장은 사람이 없어서 상인들도 힘들어했다. 몇몇 가게는 일찍 문을 닫기도 했다. 이때 한 남자 손님이 와서 회사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회로 뭐가 좋은지 추천해 주십시오. 이제 광어가 생각나서 잘 안 들려요. 얼굴을 침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광어 주시겠습니까? 네, 광어로 주세요. 엄마는 손님들만 보면 얼굴이 굳어져 있으며 되도록 시선을 피합니다. 그런 모습이 의아했던지 아름다운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밉지 않아요. 웃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웃어봐요. 웃으면 그 미소의 열등감이 없어질 거예요. 엄마는 깜짝 놀라 남자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고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남자의 얼굴은 피부가 매우 밝고 미소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신스참 따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의사 연수생이며 여름 휴가 때 혼자 부산에 여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주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초반에 만난 남자이기 때문에 엄마는 일을 끝내고 저녁에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서울 출신의 의대생으로 더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적이고 다정다감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비밀로 하고 일이 끝나면 친구를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간다고 하고 남자와 광안리 국제시장 해운대를 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정수가 나 사실 부모님 여의고 혼자서 돈 벌면서 대학 다니고 있는데 곧 등록금 내야 되는데 걱정이야. 등록금이 얼마라 예대요? 보통 학교보다 2배는 더 비싸지 뭐 돈 가진 거 없지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지 돈 좀 모아 놓은 거 있어. 얘네가 염치가 없어. 나도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는데 사실 다음 학기 휴학할까 고민하면서 부산에 바람 쐬러 온 거야. 언양어선을 타면 돈 많이 준다 해서 그것도 알아봤어. 그 너가 조금만 빌려주면 고맙겠다. 오빠가 금방 갚아줄 테니까. 그러면 오빠는 나 서울로 데려가면 안 될까? 나 여기 싫어요. 내 얼굴 때문에 사람들 쑥덕쑥덕 거리는 것도 싫고 내 아는 사람 없는 데서 새롭게 살고 싶어. 예, 서울 가고 싶어. 근데 오빠 정수기가 서울로 와서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오빠가 자취생이라 돈이 없어서 넣으면 방 2개를 리는 구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방구 활동도 돼. 대신 제가 서울 가려면 결혼해야 돼. 엄마가 보내줄 거라고 해요. 결혼. 그래, 결혼하자. 오빠도 정숙이 처음 봤을 때부터 청순한 모습에 반했어. 오빠가 행복하게 해줄게. 정숙이 흉터도 꼭 수술시켜줄 거야. 엄마는 왜 할머니에게 남자에 대해 얘기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왜 할머니는 처음 본 남자를 어떻게 믿고요? 결혼하러 가서 자 역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돈을 모으던 것을 남자한테 줬더니 다 잘못한 거라고 외할머니가 결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남자를 믿고 서울로 가기로 했고 외할머니와 인연을 끊었어요. 부산을 절대로 떠난 적이 없던 엄마는 서울에 올라가서 신기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결혼을 신고하고 나서 오빠는 결혼식을 언제 할 건지 물었지만 엄마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어요. 정수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위한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오빠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이 비싸서 자퇴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어떤 대학을 다니는지 언급하지 않았고 아빠는 남편을 의심하며 화를 내면서 대화를 끝냈어요. 의심스러웠던 엄마는 아빠가 없을 때 짐가방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검정고시 고등학교 합격증이 있었고 어디에도 의대 전공 서적 하나 없었습니다. 의대는 다닌 적도 없으면서 엄마 돈을 뺏기 위해 의대생 행사를 했던 겁니다. 오빠 의대생 아니지. 의대생이 집에 의학책 하나가 없어. 예, 내 눈 똑바로 보고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아이 처음부터 그러려는 건 아니었어. 어떻게 하다가 너 한번 만나보려고 그랬던 거지? 여자들이 의대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넘어가잖아. 나 실은 대학 근처도 못 가봤어. 그래서 뭐 나한테 속가 그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지는. 예, 오빠가 의대생이라 좋았던 게 아니라 내 결정까지 보듬어줘서 좋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등록 끝내라고 준 돈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은 내가 돈 좀 불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한방 우리 금방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 오빠 도박해야 알고 봤더니 아빠는 대학생도 아니고 도박에 변변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수가 고향을 등지고 외할머니와 의절하면서까지 이렇게 아빠와 결혼까지 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와 남동생을 점차 서울 생활에도 익숙해졌어요. 이번 달에 지수 아빠의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떨어졌어요. 여자가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아끼고 적금하고 돈을 불릴 생각을 해야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쓰고 있어? 아이고, 처음에 돈 많은 줄 알고 가까워졌다가 완전히 실망했네. 사기 결혼을 당한 거라고 생각해.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현재 돈을 벌어오고 있잖아요. 제게 생활비 준 적도 언제 있었나요? 치수, 준혁이 임신할 때도 제가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었나요? 당신은 맨날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고 도박하는데 집에만 있기라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죠? 도박을 안 하라고 했잖아요. 재테크를 위해 돈을 따낼 때는 돈을 안 주고도 벌었다고 했잖아.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술값도 없으니까 술을 끊으세요. 술도 비즈니스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죠.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안 되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더 돈을 벌어야 해요. 그 돈 없는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식당이나 가게를 차리는 게 많이 벌어요. 왜 모르시는지요? 당신은 정말로 몰라서 그런 말이 나오시죠. 제 얼굴 보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큰 흉터가 있는데 어떤 회사가 저를 채용해 주려고 할까요? 매번 퇴사를 하고 가끔 불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식당에 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일할 곳마저 없는데 그럼 당신이 돈을 벌어야 할 게 아닐까? 권정수야, 너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맞아? 내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던 건 어디 갔어? 남편이 집에 왔을 때는 편안히 쉴 수 있어야지. 이 집구석 가무미로 들어오는 바람에 아빠는 늦은 밤에 술 마시러 나갔다. 술 취해 고함을 지르고 딴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아빠의 발소리에 심장이 떨렸다. 아빠가 들어오지 않아도 벌써 자버렸는데 아빠는 우리 때문에 민망해했다. 우리 없으면 멋지게 살 수 있다고 하던 아빠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재미라고 소리쳤다. 엄마 앞에서 아빠는 소리내지 못했다. 아빠는 엄마를 폭행했고 그로 인해 엄마는 피를 흘렸다. 엄마의 얼굴에 피가 나자 아빠는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다. 어릴 때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통사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쟤를 벽에 밀치며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들을 보고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빠는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 안에서 방문을 잠그고 자는 척하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는 하루도 피멍이 없을 정도로 아빠가 어머니를 상처 입히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위해 아빠와 헤어지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빠가 오면 내내 떨면서도 옆에 있어야 했고 아빠가 술을 마시고 오면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고 아빠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화표 2장이 아닌 누구랑 영화를 봤는지 의심되어 아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에게 물으면 극장표 뭐예요? 누구랑 봤는지라고 했지만 아빠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김 사장과 함께 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상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해서 그 사람을 믿으라는 거 아닌가? 이른 아침에 남자 둘이서 영화를 보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며 상상력이 과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의 옷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도 넘어갔다가 이제는 영화표까지 나왔는데도 거절하는데 남편을 탐지할 줄 알아야 하겠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남편을 잡아먹을 수 없어서 안달이 난다. 그래서 나를 혼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집구석에 오고 싶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당신이 돈을 주고 내게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돈을 낼 수 없다는데 어디서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 비현실적인 상황이나 아이들 옷을 살 돈도 없어서 동네 사람에게 빌릴 정도로 돈이 없단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한 행동을 할 리가 없으니 당신이 뒷주머니에 돈을 숨기고 있다는 말을 듣곤 했다. 돈을 내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집 구석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빠는 안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통장과 도장을 들고 나가버렸다. 그렇게 일주일 후 아빠가 되돌아왔다. 그런데 옆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 지수와 준혁이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올 거야 라고 말했다. 짙은 화장과 빨간색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지수 구하기 생겼네. 준혁이도 의젓하게 잘생겼네. 앞으로 아줌마랑 친하게 지내자. 지수의 아빠가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누구야? 누기가 대답했다. 애들 둘째 엄마지요. 이 사람이 우리 애들하고 마시는 것도 먹고 노는 것도 모두 함께 하고 싶대.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빠는 화를 냈고 말했다. 지금 바람 펴서 상간녀를 집에 들인 건데 신경 쓰지 말라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시큰둥해? 이어서 아빠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기는 화를 내며 말했다. 자기야,
와이프하고 얘기됐다면서 이러면 나 굴리네. 그냥 와이프는 애들 밥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그런 사이라며 곧 이혼한다 안 그랬어. 또 화가 나는 아빠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며 누기를 불쌍하게 여겼다. 그러나 누기는 신경 하나도 쓰지 않겠다고 말하며 아이들과 친해지라고 했다. 그리고 아빠는 집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계속하며 우리 애들하고 빨리 지내자라고 말했다. 함께 살면 돼. 네. 나와 이혼해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요 엄마는 화나서 여자를 붙잡았고 아빠는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바닥으로 밀쳤다. 그리고는 여자가 괜찮은지 살피며 이마에 피가 나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다. 엄마의 피가 나지 마. 괜찮아요. 엄마는 겨우 일어나 수건으로 이마에 나는 피를 닦으며 오열했다. 그날 이후로 아빠는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 미스 김과 여행 갈 거니까 100만 원 주라. 없으면 가져오라. 슈퍼 가서 빌려와. 맨날 빌려서 미안해서 사장님 얼굴을 못 보겠어. 엄마는 슈퍼 사장님을 찾아가 돈을 빌렸다. 제 아이 아빠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해요. 1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왕세자는 비차한 사람에게 물을 붓기라고 하면 그러한 일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굳게 단단한 처세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공연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인간인가? 안 돼. 천벌을 받지. 사장님 외에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돈 없이 떠난다면 어떻게 하는 줄을 아잖아. 그런 인간 대화 중에서 누가 안 데려가는가. 내가 왕세자가 떴을 때 어머니가 노저하여 10만 원이야. 이것은 박자 100장의 사람에게 비밀이야.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갚아라. 미리 신세진 것을 가지고 매번 감사하다. 어머니는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 때문에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빚이 계속 증가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쉬는 동안 일을 하면서 돈벌이에 집중했다. 건설 현장에서 표면 작업을 하면서도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벽에 흙을 바르고 있던 중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져서 엄마를 덮쳤다. 이 사고로 엄마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이제 제 나이 10살인 남동생은 아직 아침 7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이 현실처럼 깨닫지 못했다. 동생은 엄마가 돈을 벌러 멀리 떠났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아빠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엄마 장례식장으로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권정숙 씨 남편분 되시죠? 안녕하세요. 네, 제가 남편이에요. 제가 말한 그거 알아보셨어요. 권정숙 씨가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따님에서 남편으로 바뀐 게 맞더라고요. 그거 제가 몇 달 전에 수령자 바꿨는데. 아유, 일이 잘 되려니 미리 바꿔올 잘했지? 그럼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네, 그럼 2억 원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온 거 육개장 한 거를 타고 가셔. 일본이라 고생하셨는데. 아닙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뭐네. 그럼 얼른 돈이나 붙여주셔. 아빠는 엄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를 하더라고요. 아빠, 어디 가세요? 이제 아빠 집에 없어. 지수가 동생 잘 보살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옆집 아줌마한테 말해. 아빠 우리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버리긴 누가 버려. 아빠, 돈 많이 벌면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거짓말이잖아. 엄마 사망보금 2억 원 들고 도망가는 거잖아. 그거 엄마가 예전에 저한테 말한 적 있어요? 엄마 보험 든 거 다 제가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행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돈으로 동생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빠가 제 이름을 아빠 이름으로 바꾼 거잖아요. 어린 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린 게 지엄마 닮아서 돈밖에 몰라. 엄마 돈은 다 빠거야. 부부는 그런 거라고 나간다. 아빠한테 연락하고 그러지 마. 절대 연락 안 해요.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사세요. 뭐 이게 어른한테 무슨 말 부르시. 아유 됐다. 지금 너하고 신랑이 할 시간 없다. 비행기 시간 다 돼서 가봐야 되거든. 자, 이걸로 준영이랑 통닭 사 먹어. 아빠의 지긋지긋한 한국 떠나서 외국에서 살 거야.
오늘 아빠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얼굴 잘 기억해 놔. 예, 겨우 5만 원이요. 이런 더러운 돈 안 받아요. 얼른 가세요. 이게 아빠를 무슨 버러지 보듯이 눈부릅 뜨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빠가 인간이에요. 아빠 원망하며 살아. 우리 그렇게 모른 척하고 살자. 행여 아빠 찾아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아빠는 엄마 목숨값이 사망보험금을 고스란히 다 챙겨서 그 여자랑 집을 나갔습니다. 친척도 없이 덩그러니 어린 저희들만 남은 일동네 이웃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저희를 챙겨줬습니다. 지수 집에 있니? 안녕하세요. 이거 쌀이야. 아줌마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니까? 이걸로 준혁이랑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이건 김치랑 반찬도 좀 쌌어. 지난번 주신 반찬도 아직 남아있는데? 매번.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 그래. 지수야, 동생을 잘 챙겨줘야지. 어른들 없이 너희끼리 고생이 많아. 전 계란 후라이와 김치 된장찌개까지 만들어 동생 식사를 챙겨주었어. 하지만 언제까지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 너무 무서워서 밤마다 오는 날이 많았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저 좀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권종숙네 집 맞나요? 네, 제 엄마예요. 아, 정숙 씨 딸이구나. 아, 정숙 씨랑 닮았네. 눈, 코, 입이 똑같네. 너는 뭐란 말이에요? 할머니 왜요? 엄마가 말하진 않았어. 그래. 내가 왜 할머니인데요? 엄마는 이렇게 오래도록 연락이 없어서 그렇나 봐. 너 이름이 뭐야? 민지수예요. 남동생은 민준혁이고 방에 자고 있어. 아, 그래? 귀엽고 야무지게 생겼네. 근데 엄마가 어디 있는데? 아, 할머니가 최근에 연락을 받았대. 엄마가 그렇게 된 거 알고 있어?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 아이가 전화를 받아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는 우연히 딸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부산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다. 부동산을 통해 살아왔던 어머니가 내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아버지와 결혼을 반대해 부동산을 포기하고 살아왔다.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 것 같아서 기뻐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나와 남동생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부산에 집을 판 돈으로 식당을 하러 찾아왔는데 사장님은 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국밥집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한 가게를 찾아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했어요. 한 가게가 마음에 들어 빨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사장님이 되었고 나는 잘 먹는 준혁이를 챙겨줄 수 있겠죠. 이야기를 쓸 때는 생략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들의 부모가 없는 애들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할아버지와 함께 힘들게 일한 청정한 소녀는 결국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은 처음에는 작고 허름해 보였지만 반찬과 국밥은 집밥처럼 정갈하게 차리고 손님들을 맞아주었어. 그런데 어느 날 식당으로 들어온 손님들을 보며 할아버지는 울다 멈추지 못했어. 엄마 생각에 힘든 할아버지의 마음을 다독이는 손녀였고 할아버지의 가게를 키웃거리며 들어온 손님은 누구였을까? 손님들, 당신이 지금 옷가게를 하고 계시니 들어오세요. 아, 지수야, 아빠야. 아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컸네. 여기서 뭘 하러 오신 건가요? 준영이를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근데 요즘 외할머니랑 산다며 이 식당도 외할머니의 거고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건가요? 외할머니한테 이상한 짓을 하면 나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아이야,
아빠를 도둑 취급하지 말아요. 아빠는 그냥 국밥 한 그릇만 먹고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 아빠입니다. 그 시무이 남자구나. 내가 무슨 낯잡이로 내 앞에 나타나다니. 우리 정수기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응, 정말이야. 사위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전 10년 만에 장문하니까 얼마나 반가운데? 내 동네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 다 들었어. 의대 다닌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고 평생 정수기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도박하고 바람을 피웠다니 애들을 둔 채 도망갔다니 응. 정말 그리고 정수기가 사망한 보험금 2억도 훔치다니. 내가 사람이라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지. 응, 정말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정수기가 고생하게 했던 것을 너도. 미안하지만 장모님의 어조가 너무 과하시다. 네, 난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신 장모님께 먹으러 가려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나. 오늘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만 뜁니다. 다음에 올게. 아빠, 나 갈게. 어디로 뻔뻔하게 찾아오다니. 지수야, 아빠가 또 오면 상종하지 마. 응, 아휴, 재수 없어. 소금을 뿌리겠다. 처음부터 그 인간이란 거 알면서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엄마의 사정으로 우리 정석이 불쌍해서 결혼했어. 외할머니는 가게 문 앞에 소금을 뿌리며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내가 없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했어. 할머니는 몰래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갖고 있었대. 화가 나서 아빠에게 연락하지 말라 했어. 외할머니 손마드로 입소문이 나게 해서 식당이 번창했어. 어느 날 비싼 옷과 선글라스를 쓴 날씬한 여자가 찾아왔어. 엄마야, 나야. 응, 정미야, 오신 건가? 잘했다. 미안해요. 이 이야기는 한국어로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어로 이야기를 작성해 주세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와 회사 간의 M&A 사업을 중개하며 일했어요. 연봉도 많이 받아서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며 즐겁게 살았는데 외할머니와 연락을 자주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외할머니가 저희와 함께 식당을 하겠다고 해서 이모도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겨 정말 행복해요. 이모와 외할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희를 돌보아 주기로 해주셔서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이모는 성격이 활발하고 지적인 스타일이라 가게를 운영할 때도 성공적이었어요. 경영 전략은 중요하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지만 엄마의 개성을 살리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부산 할머니의 국밥은 맛이 좋다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셨죠. 이모의 창의적인 사업 전략으로 다른 식당도 인수했어요. 이모가 경영을 맡아 핀이 돌려져 체인점도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자격 있는 사람만 고용하라며 동의를 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이야기할 때는 제게 미리 말해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지도 깨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죠. 엄마가 무엇을 하든 그 의사를 지켜야 한다며 내 얼마만큼 팝니다. 준비해야겠어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나는 학교를 끝내면 바로 식당에 왔어요. 할머니, 이모, 배고파요. 빨리 밥 주세요. 빨리 먹고 학원 가야 해요. 지쏘야, 학원 좀 줄일 수 없어? 응, 그래. 공부만 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 아냐, 지쏘야. 고3, 고등학교 3학년, 은 평생 한 번뿐이야. 1년 동안 더 자면 쓰러질 일 없잖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공부해. 1년이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지쏘, 중간고사 2번째 영어 점수가 안 나와. 이모가 영어 과외를 시켜줄 테니 매일 밤 12시까지만 공부하자. 이모가 바빠. 괜찮아. 이번에 전교 1등을 못했어. 잠도 못 온다. 영어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1등이었을 텐데. 고마워, 이모. 이런 말할 시간도 아까워. 빨리 밥 주세요. 그래.
내 손주가 배고프면 안 되지. 이모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랑 학교 공부를 도와주면서 공부에 흥미를 키웠고 학업 성적도 우수했어. 항상 1등 했으니까. 이모는 외할머니와 우리 형제를 돌봐주면서도 식당 사업에 매진해서 체인점이 전국 300개로 늘었고 거급돈을 벌었어.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가고 동생 준혁이는 이모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변호사가 될 거야? 준혁이는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할 때면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아하이 이모의 할머니, 누나 다들 잘 지내시죠? 준혁이, 우리 안 본다고 농땡이 피우면 안 돼. 그 비싼 유학비 내려면 이모랑 할머니가 국밥을 몇 그릇 팔아야 되는 거 알지? 알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주혁이 타지에서 고생 많대. 응이 할매가 따뜻한 밥 차려주고 싶은데. 주혁아, 필요한 거 있으면 제니 아줌마한테 다 말해. 엄마, 미국에서 하숙할 때도 제니 아줌마가 나 많이 챙겨주셨어. 그래요. 이모, 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요. 누나도 공부 쉬엄쉬엄 해. 다들 일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 우리 예전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젠 편하게 살자. 너도 건강 조심해. 동생과 통화하고 난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님없이 어린 나이에 객지에서 공부하는 동생이 기특하고 안쓰러웠어요. 전 그의 대학 시험을 쳤고 제가 가고 싶던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 병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만 외할머니가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동안 위가 안 좋으셨는데 계속 약만 드시다가 검진 결과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던 외할머니는 밤에 편안하게 눈을 감아주셨어요. 외할머니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생이 왔어요. 누나가 왜 할머님을 보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던데 눈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되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내 얘기를 하면서 너 이번에 변호사가 된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너를 보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 준혁이야. 할머니 앞에서 울지 말고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래야 할머님이 마음 편하게 떠나실 테니까. 장례식장에는 머니부산고와 친지분들, 그리고 서빈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취한 듯한 술 냄새가 나는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는데 그게 아빠였어요. 야,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환영해주니 기분이 좋구나. 20년 만에 아빠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 버릇 없는 것은 그때나 지금나 똑같다니까 그러더군요.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얘야, 엄마의 생명보험금 같은 건 버리고 도망가더니 할머니가 식당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까지 훔치고. 아빠, 정신이야? 왜 할머니가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왜 할머니에게 미안하지 않아? 여기 아빠 반기는 사람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눈 하나 까딱하지 마요. 이제 어린이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우리를 속이지 않을 거예요. 오, 너희들, 이제 배때기들이 없이 커가는구나. 아빠를 말리려면 다 이름은 돈뿐이야. 할머니 밑에서 배운 건 뭐든지 배울 줄 알았겠지? 공부는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당한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뼈를 깨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의사가 되었고 준혁이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우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요. 얘야, 너희 성공했네. 의사와 변호사,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응, 내가 이렇게 되도록 오늘 왠지 장례식장에 오고 싶더라고. 그럼 돈도 잘 버겠다. 돈을 잘 버는 자식들은 효도를 받고 산다는 게 뭐가 잘못돼,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제 자식들을 잘 키우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 것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 애들만 보일 테니까요. 장모님, 식당과 재산은 전부 저가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중한 사위로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모가 들어왔고 김치국을 마셔 사발을 치는 소리를 내며 아버지가 돌아보면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고 뇌진탕을 얻으셨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버지를 보니 이모가 서서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리가, 날 눈앞에서 없애줘 사라져 가려는 것을 보고 미안해 아버지는 두려워서 고개도 들 수 없었고 백이모의 얼굴에 청자를 둘었습니다. 이모는 아빠가 불안해하는 것을 이용해 엄마인 척했어요. 왜 미안해해? 당신에게 의대생이라고 속여서 돈을 따내가서 도박을 했던 것 정말 죄송해. 나는 정신이 없었어도 당신을 좋아했어. 당신에게 돈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울로 같이 가자고 결혼하기로 생각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서 나도 화내서 당신에게 못된 일을 했어. 도박을 그만두고 약속했는데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어. 당신에게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집을 나갔던 것도 죄송해. 죽어야 하는 사람은 나지 정말 미안해. 그래, 나 사과할게. 나 괴롭히지 말아줘. 내 평생을 살면서 죄를 치라. 언니는 살아있을 때 정말 잘해주셨어. 언니, 제발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이모의 얼굴을 보러 했습니다. 언니. 그때부터 들은 쌍둥이라니.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 난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나를 괴롭히려고 온 줄 알고 전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사과를 해드렸는데 당신이 사람이라니 언니를 평생 돌보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나와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일 테니 어떻게 하죠? 아직도 뻔뻔하네요. 언니가 겪은 고통을 형부도 느껴봐야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말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래스간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장모님 식당 손을 대지 않을 거니까 난 노래방을 하나 마련해 주겠어. 거기서 돈을 벌고 살고 아이들이 근처에서 놀 수 있게 해줄 거야. 너무 감동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형부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서 빼앗아간 돈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다 장모님이 안쓰럽다고 준 거라고요. 그만하고요. 이제 제가 옆에서 돌보겠어요. 제가 간호를 도와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아쉽네. 간호사를 찾아주면 됐는데 이모는 아빠의 간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마의 고통을 이렇게 되갚으려고 했었어요. 처제, 물 좀 주세요. 오른손이 아직 마비되어서 잘 못 써요. 물을 많이 드세요? 어머, 실수로 쏟았네요. 이모가 일부러 물을 아빠 얼굴에 쏟아버렸어요. 저자, 화장실이 급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급한 전화가 와서 지금 통화를 해야 돼서요. 전화하러 갈게요. 아, 그런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해서요. 제 아버지가 아픈데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괴롭히길 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힘들어하게 하지 마요. 그냥 어머니만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우리 선배는 아버지를 돌본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뇌진탕으로 지금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 못 살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고 싶나요? 그렇게 해야 우리 언니, 엄마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일 언니와 함께 산소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가요. 다음 날 어머니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준혁이와 함께 엄마 산소를 찾았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니도 왔어요. 언니가 바빠서 자주 못 보내서 미안해요. 오늘 형부가 왔어요. 형부가 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요. 지수아, 어머니야, 나야.
당신을 힘들게 해서 벌 받았나 봐요. 곧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 보려고 왔어요. 이렇게 오랜 동안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당신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 용서해주지 마요. 거짓말을 많이 해서 제 말고지 안 돼요. 믿어줄게. 하지만 이 하나만 믿어줘. 처음 널 본 그 순간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너에게 빠졌어. 너의 얼굴에 있는 흉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나에게는 예뻤어. 내 마음으로는 영원히 널 사랑해야 했는데 미안해. 잘하셨어, 형님. 언니. 지금은 마음이 편할 거야. 아이들 옆에 나 있기 때문에 걱정 마.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다 지켜봐. 언니에게 말할게. 그리고 6개월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 이모는 사업이 번창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세워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했어. 미국에 있는 남동생이 도와주기 위해 한국으로 왔어. 변호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한국에 온다고 해도 상관없어. 한국에서 변호사 일하면서 이모의 사업도 함께 할 수 있어? 사업이 커지다 보니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니까 좋은 변호사가 있어야 해. 이 모든 건 준혁이를 믿어야 해. 너희들은 이모를 도와줘야 해. 이모의 아이들에 대해 아예 무시하면 안 돼. 이모는 우리 엄마 같은 존재야. 이제 이모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어. 아이를 키우느라 결혼을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아. 이모의 결혼보다 너희 결혼이 먼저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할머니 말씀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후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선배 의사와 연애하게 되었고